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행은 젊을 때 가야 한다 그런데요. 진짜 여행의 맛을 아는 시기는 오히려 50대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는 아이 키우고, 일하고, 집안 챙기느라 정신없어서 제대로 된 여유를 맛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조금은 느긋해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체력도 아직 괜찮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진짜로 나만의 여행을 떠나기 딱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50대 이후의 여행은 단순히 풍경을 보고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인생을 되돌아보고 나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서 더 깊고 더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50대 이후에 꼭 한번 가보면 좋을 국내 여행지 베스트 10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각각의 장소는 그저 유명하다는 이유로 뽑은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음과 몸이 동시에 쉬어갈 수 있고 추억과 감성을 자극해주는 곳들로 엄선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어디가 좋다만 말하지 않고 어떤 포인트에서 즐기면 좋을지, 어떤 방식으로 떠나야 더 행복한지를 예시와 함께 찬찬히 알려드릴 테니 커피 한 잔 들고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어쩌면 듣고 나서 바로 짐 싸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첫째, 느긋하게 걷기 좋은 전주 한옥마을. 전주라는 도시는요, 마치 오래된 수채화 같은 느낌이에요. 전통 한옥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골목길을 걷다 보면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고요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흘러요. 특히 한옥마을에 들어서면 예스러운 기와 지붕들과 담벼락, 그리고 한복을 입고 걷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어우러져서 그냥 그 안에 있기만 해도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여긴 절대 바쁘게 걸으면 안 돼요. 느릿느릿 골목을 따라 걷다가 문득 멈춰서 하늘을 바라보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보고 있으면 내가 참 오래도록 이런 여유를 기다렸구나 싶을 거예요. 예를 들어 첫 번째로 한옥마을 안에 있는 전통 찻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대추차 한 잔 마시며 마루에 앉아 밖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자체가 정말 힐링이에요. 바깥에서는 관광객들 소리가 들리고 안에서는 찻잔 부딪히는 소리, 은은한 향, 그리고 고즈넉한 음악이 들려오는데요. 마음이 스르르 풀립니다. 두 번째로는 전동성당과 경기전 앞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한참 앉아있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멍하니 생각에 잠기게 돼요. 그 시간 동안은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고 그냥 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가 그렇게 고요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역시 전주의 먹거리죠. 비빔밥이나 콩나물국밥도 맛있지만 골목 안에 숨어있는 작은 퓨전 한식집에서 색다른 음식을 맛보거나 전통주 한 잔 곁들이면서 식사하면 이건 진짜 전주스러운 하루가 완성돼요. 전주 여행을 더 알차게 즐기고 싶다면 평일 낮 시간대를 노려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주말에는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그 고요한 감성이 조금 깨질 수 있으니 평일에 느긋하게 다녀오시면 전주가 진짜로 품어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복 체험도 한 번쯤 해보세요. 괜히 어색할 것 같지만 막상 입고 골목길 걸어보면 내 안의 감성이 살아나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여행은 꼭 멀리 가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먼저 여행하는 곳이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전주에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시간을 거슬러 걷는 경주. 경주라는 곳은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야외 박물관에 들어선 느낌이에요. 거리 곳곳이 유적이고 어디를 둘러봐도 역사 속 장면이 겹쳐져서 마음이 괜히 숙연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50대 이후의 우리들에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땐 그냥 옛날 건축물인가 보다 하고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저 시절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장소는 대릉원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그냥 왕릉인가 싶겠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넓은 잔디밭 위에 거대한 무덤들이 나지막하게 솟아있고 그 사이를 천천히 걷다 보면 묘하게 평온한 느낌이 들어요. 거기 앉아서 가만히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살아온 날들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고요하게 떠오릅니다. 두 번째는 불국사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명상의 공간 같아요. 경내를 걷다 보면 절로 말수가 줄고 나도 모르게 마음을 낮추게 돼요. 석가탑이나 다보탑 앞에 서면 이렇게 오래된 돌이 아직도 버티고 있다는 건 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위로를 받게 돼요. 특히 해질 무렵에 보는 불국사는 정말 아름다워요. 붉은 노을빛이 정각에 번지면 마치 시간도 숨을 멈춘 듯 고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요즘 인기 많은 황리단길인데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섞인 거리예요. 한옥을 개조한 카페, 수제 도넛 가게, 골동품 가게까지 다양해서 걷는 재미가 쏠쏠해요.
여기서 커피 한잔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다 보면 내가 참 멋진 시간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경주는 자전거나 전동 스쿠터를 빌려서 이동하기 정말 좋아요. 워낙 유적지들이 넓게 퍼져 있어서 걷기만 하면 다리가 금세 피곤해지거든요. 여유 있게 하루에 2곳에서 3곳씩만 둘러본다고 생각하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꼭 넣어서 여행 일정을 짜보세요. 경주는 서두를 필요가 없는 도시예요. 천천히 걷고 가만히 앉아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행이 되니까요. 셋째, 바다와 낭만이 어우러지는 여수. 여수는요, 단순히 바다만 예쁜 도시가 아니에요. 이 도시는 바다와 산, 그리고 사람 사는 냄새가 정겹게 섞여 있어서 한번 가면 꼭 다시 찾고 싶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특히 50대 이후의 여행자에게 여수는 낭만이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려요. 뭘 일부러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분위기와 풍경이 알아서 마음을 채워주거든요. 여수에서 제일 먼저 추천하고 싶은 건 역시 여수 밤바다예요. 이건 단순히 노래 가사 속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밤이 되면 항구 근처에서 펼쳐지는 그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음을 사로잡는 진짜 풍경이에요. 예를 들어 돌산대교 근처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바다 위로 비치는 불빛, 유람선 불빛,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하멜등대까지 어우러져서 밤바다 풍경이 영화 속 장면처럼 느껴져요. 그 조용한 밤바다 앞에 앉아 있으면 지금까지 내가 참 열심히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향일암이에요. 이곳은 바다 절벽 위에 세워진 작은 암자인데요. 아침 일찍 올라가면 진짜 장관을 만날 수 있어요. 동해안의 해돋이도 멋지지만 남해에서 맞이하는 일출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특히 향일암에서는 붉게 떠오르는 해가 바다 위로 쭉 길게 비치는 그 순간이 압권인데요. 그걸 보면서 조용히 기도하거나 소망을 비는 분들도 참 많아요. 꼭 무릎 꿇고 빌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마음속으로 앞으로의 내 삶도 지금처럼 차분하고 단단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자체로도 참 힐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여수의 진짜 매력을 알려주는 시장, 바로 여수 수산시장이에요. 여기서 싱싱한 해산물을 구경하다 보면 입이 절로 벌어져요. 갓 잡은 활어, 통통한 문어, 살이 꽉 찬 꽃게들까지. 무엇보다도 시장 상인들이 참 정이 많고 친절하셔서 몇 마디 대화 나누다 보면 여행이 아니라 친척 집에 놀러온 느낌이 들어요. 간단하게 회 한 접시 포장해서 바닷가 벤치에 앉아 먹어도 좋고요. 근처 식당에서 아귀찜이나 게장백반 먹으면 그날 하루는 정말 든든하고 행복하게 마무리됩니다. 여수는 교통도 생각보다 편해서 K 갈 수 있고 렌터카를 이용해도 도로 정체가 심하지 않아서 운전하는 재미도 있어요. 여수에 가실 때는 너무 계획을 빡빡하게 짜기보다는 오늘은 어디든 마음 가는 대로 가볼까 하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떠나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바로 여수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몰라요. 계획보다 감성으로 움직이게 되는 곳, 바로 여수입니다. 넷째,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기는 속초. 속초는 참 신기한 도시예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호수도 있어서 하루 종일 자연 속에 파묻혀 지낼 수 있는 곳인데요. 그 분위기 자체가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게 만들어줘요. 특히 50대 이후의 여행자에게 속초는 몸을 움직이면서도 동시에 마음이 쉬어가는 곳이에요. 관광지로도 좋지만 혼자 또는 둘이 조용히 다녀오기에 딱 좋은 도시죠. 첫 번째로는 설악산이에요. 물론 험한 산행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설악산에는 케이블카가 있어서 무릎 걱정 없이 산 정상에 가까운 곳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권금성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내려다보는 속초 시내와 바다, 풍경은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나무 사이로 햇살이 스며드는 그 고요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속에 쌓였던 답답함도 함께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두 번째로는 속초 중앙시장이에요. 시장 구경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살아가는 온도를 느끼는 시간이잖아요. 특히 이곳 닭강정은 전국적으로 유명하죠. 갓 튀긴 닭강정을 한 손에 들고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 다니면 어릴 적 시장 가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괜히 마음이 따뜻해져요. 생선구이 골목에 가면 풍기는 연기와 고소한 냄새가 식욕을 자극하고요. 아주머니들이 건네는 인사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정겨워요. 세 번째로는 속초 해변이에요. 해수욕장이라는 말보다 산책하기 좋은 바닷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람도 너무 많지 않고 백사장이 길게 펼쳐져 있어서 한참을 걸을 수 있거든요. 새벽이나 해질 무렵에 가면 조용히 파도 소리 들으면서 걷기 딱 좋아요. 고요한 바다를 앞에 두고 혼자 앉아 있으면 꼭 누가 안아주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시간만큼은 세상 걱정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게 되죠. 속초를 여행하실 때는 하루 일정으로는 아쉬울 수 있어요.
최소 1박 2일 정도 여유 있게 다녀오시면 산과 바다, 시장까지 천천히 둘러볼 수 있거든요. 숙소는 바다 뷰가 보이는 호텔이나 조용한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하시면 더 좋고요. 새벽에 눈 떠서 커튼을 열었을 때 펼쳐지는 바다 풍경은 그 자체로 영화 속 한 장면이 될 거예요. 속초는 그냥 다녀오는 게 아니라 한 템포 쉬어가는 여행이에요. 조용한 위로가 필요할 때 속초만큼 좋은 데가 없답니다. 다섯째, 자연과 함께 천천히 걷는 지리산 둘레길. 지리산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등산 힘든 데잖아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지리산 둘레길은 말 그대로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산 아래를 도는 길이라 걷기 좋은 평탄한 길이 대부분이라서 50대 이후에도 전혀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어요. 특히 자연 속에서 마음을 비우고 싶을 때 이만큼 좋은 길도 드물답니다. 첫 번째 코스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구례에서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봄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온 산이 노랗고 붉게 물들어서 걷는 내내 감탄이 절로 나와요. 옆으로는 섬진강이 흐르고 마을마다 돌담길과 전통 가옥들이 보여서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동 구간이에요. 여기서는 차밭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초록 물결이 잔잔하게 흐르는 언덕 위로 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차 한 잔 마시고 싶어진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실제로 중간에 녹차를 직접 우려내는 찻집들이 있어서 잠깐 쉬었다 가기도 좋고요. 발끝으로 전해지는 흙의 감촉, 들리는 새소리 하나하나가 다 선물 같아요. 세 번째는 남원 부근인데요. 여긴 유난히 조용하고 사람도 적어서 정말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려요. 길가에 핀 들꽃이나 마을 주민들과의 인사 한마디, 그 모든 게 여행의 한 장면이 되죠. 지리산 둘레길은 하루에 전부 다 걷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구간씩 또는 한 시간만 걸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천천히 그리고 내 속도에 맞춰서 걷는 거예요. 운동화보단 트레킹화 하나쯤 준비해 두시면 걷는데 훨씬 편하고요. 중간에 김밥 하나, 물 한 병 챙겨가면 딱 좋습니다. 여기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나를 다시 돌아보는 길이에요. 여섯째, 예술과 감성이 가득한 통영. 통영은요, 예술가들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감성과 색감이 넘치는 곳이에요. 바다 도시이지만 부산처럼 북적이지 않고 여수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오히려 그 소박함이 마음을 끌어요. 첫 번째로 가봐야 할 곳은 동피랑 벽화마을이에요. 언덕을 따라 올라가면서 형형색색 벽화들을 구경하면 마치 동화 속 마을에 온 기분이 들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포토존이고 중간중간 쉬어가는 벤치에 앉아 있으면 아이들 웃음소리, 바닷바람, 그리고 지나가는 고양이까지 모든 게 그림 같아요. 두 번째는 통영 케이블카예요. 미륵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펼쳐지는 바다 풍경은 정말 탄성이 나올 정도예요. 맑은 날에는 한려수도 여러 섬들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아래로 내려다보는 통영항과 시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와요.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꼭대기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전망대도 있으니 꼭 들러보시길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통영중앙시장과 충무김밥이에요. 워낙 유명하지만 막상 가서 먹어보면 왜 이게 통영 대표 음식인지 확 느껴져요. 김밥이 심플하지만 속에 들어간 조갯살 무침과 함께 먹으면 입 안에서 바다 향이 퍼지는 느낌이거든요. 시장 골목골목마다 생선 굽는 냄새, 장사하는 분들의 웃음소리가 정겹고 그 안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다 보면 어릴 적 장터가 생각나기도 해요. 통영은 짧게 다녀와도 좋지만 하루 정도 여유를 두고 아침과 저녁의 분위기를 다 느껴보시면 더 깊은 여행이 됩니다. 숙소는 바다 앞 게스트하우스나 작은 호텔을 잡고 아침에 물안개에 피어오르는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면 그게 바로 통영 여행의 묘미예요. 일곱째, 마음이 맑아지는 보성 녹차밭. 보성은요, 녹차밭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단순히 사진 찍기 좋은 장소를 넘어서 마음까지 맑아지는 느낌을 주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특히 이 녹색의 풍경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늘 평화롭고 잔잔해서 때 이후의 감성과 참 잘 맞아요. 첫 번째로는 대한다원이에요. 끝없이 펼쳐지는 계단식 녹차밭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면 풀냄새와 흙냄새 그리고 바람 소리가 어우러져서 마치 자연이 귀를 마사지해주는 기분이에요. 올라가는 길이 조금 가파르긴 하지만 중간중간 벤치도 있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말 그대로 힐링 그 자체죠. 두 번째는 녹차 아이스크림.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즐거움이 먹는 거잖아요. 입에 넣자마자 퍼지는 은은한 차향과 부드러운 식감은 더위도 잊게 해줘요. 근처 찻집에 들어가서 녹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도 참 좋고요. 세 번째는 태백산맥 문학관이에요. 조정래 작가의 소설로 유명한 공간인데요. 책 속 배경이 실제로 펼쳐지는 느낌이 들어서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아주 의미 있는 장소예요.
보성은 드라이브 코스로도 최고예요. 초록빛이 가득한 길을 따라 음악 들으며 천천히 달리다 보면 꼭 영화 속 한 장면 속에 들어온 것 같거든요. 여유롭게, 조용하게, 그리고 향기롭게 다녀올 수 있는 여행지, 보성입니다. 여덟째, 시간이 멈춘 듯한 군산 근대 역사문화거리. 군산은요, 조용히 걷기 좋은 도시이자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주는 곳이에요. 일본 강점기 시절의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아픈 역사도 돌아보고 동시에 그 시대 특유의 정서를 느껴볼 수 있는 독특한 장소예요. 첫 번째로는 히로스 가옥이에요. 옛 일본식 목조 가옥인데요.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원의 핀 나무들과 오래된 기와 지붕, 방 안에 들어오는 햇살까지 모든 것이 조용히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군산 근대미술관과 구조선은행 건물이에요. 외벽도 아름답지만 안에 전시된 품이나 유물들도 볼만하고 그 시대의 공기 속에 들어온 것처럼 공간 자체가 주는 울림이 깊어요. 세 번째는 경암동 철길 마을인데요. 실제로 철길 사이로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철로 위에 놓인 빨래줄, 작은 간판들, 그리고 오래된 간이역 분위기가 사람 마음을 정겹게 만들죠. 걷다 보면 동네 어르신들이 한마디씩 건네주시는데 그런 따뜻한 인사가 더 기억에 남는 법이죠. 군산은 맛집도 정말 많아요. 이성당 빵집에서 단팥빵 하나 사들고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배도 채워져요. 시간에 취하고 사람 냄새에 끌리는 여행지, 군산입니다. 아홉째, 철 따라 바뀌는 풍경, 태안 안면도. 충청남도 태안과 안면도는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자연 여행지예요. 바다, 꽃, 숲이 모두 어우러진 이곳은 조용한 힐링을 원할 때 정말 좋은 선택이 돼요. 첫 번째로는 봄의 안면도 튤립 축제예요. 수만 송이의 튤립이 카페처럼 펼쳐지는 그 풍경은 정말 사진보다 실제가 훨씬 예뻐요. 꽃 사이로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밝아지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죠. 두 번째는 여름의 꽃지 해수욕장이에요. 특히 낙조가 아주 유명한데요. 바다에 해가 푹 잠기는 그 순간 주변이 주황빛으로 물드는 그 풍경은 눈에 담기보다 마음에 새기게 돼요. 바닷가에서 맨발로 모래를 밟고 있으면 발끝부터 기분이 좋아져요. 세 번째는 가을의 소량기 길이에요. 소나무 숲 사이를 걷는 이 길은 피톤치드가 가득하고 걸을수록 폐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여유롭게 숲길을 따라 걸으면서 들리는 바람 소리는 귀를 간지리고 함께 걷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순간 자체가 추억이 되겠죠. 태안은 계절마다 추천하는 코스가 다를 정도로 변화무쌍하고요. 느린 템포로 쉬고 싶은 분들께 최고의 선택지가 돼요. 바람, 향기, 빛이 조용히 스며드는 곳이에요. 열째, 도심 속 문화 산책. 서울 북촌과 서촌. 여행이라고 꼭 멀리 떠나야 하는 건 아니죠. 서울 안에서도 마음이 머무는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북촌과 서촌은 바쁘게 살아온 일상 속에서 나만의 속도로 걸을 수 있는 고즈넉한 공간이에요. 첫 번째는 북촌 한옥마을이에요. 전통 한옥 골목 사이로 걸으면서 나무 담장, 기와 지붕, 작은 창문들을 찬찬히 바라보다 보면 도시 속에서도 시간이 느리게 흐를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간간이 들려오는 국악기 소리나 찻집에서 나는 향도 아주 매력적이에요. 두 번째는 서촌의 통인시장이에요. 이곳은 도시락 카페로 유명한데 직접 반찬을 골라 도시락을 만들고 근처 공원에서 먹는 재미가 쏠쏠해요. 시장 상인분들과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들도 정겹고요. 세 번째는 청와대 앞길과 경복궁 산책이에요. 이제는 개방된 이 공간들을 천천히 걸어보면 역사와 현재가 함께 숨 쉬는 느낌이 들어요. 아침 햇살 아래 고궁을 걷는 기분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가라앉고 평화로울까요? 서울 북촌과 서촌은 도심 속에 있으면서도 내 안을 비우고 채울 수 있는 여행지예요. 바쁜 세상 속에서도 나를 챙기는 법을 배우는 시간, 그게 바로 이곳이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둘러본 국내 여행지 10곳 하나하나 떠오르시죠? 전주의 고즈넉한 한옥 골목길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경주에서는 천년의 시간을 거닐며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여수에서는 낭만 가득한 밤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날을 되돌아봤어요. 속초에서는 설악산과 해변을 따라 고요한 위로를 받았고요. 지리산 둘레길에서는 걸을수록 비워지는 마음을, 통영에서는 예술과 바다가 어우러진 감성을 만났습니다. 보성 녹차밭에서 자연의 향기로 힐링을, 군산에서는 시간의 멈춤 속에 머물렀고, 태안 안면도에서는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에 감탄하며, 서울 북촌과 서촌에서는 도심 속에서도 느림의 미학을 경험했죠. 이렇게 50대 이후에 꼭 한번 가보면 좋을 국내 여행지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떤 곳은 지금 당장 떠나고 싶고, 어떤 곳은 다음 계절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여행을 나에게 주는 선물로 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챙기느라, 일을 하느라 미뤄뒀던 그 여행.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시작해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걷고, 가만히 앉아보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50대 이후 진짜 여행의 모습 아닐까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여행 준비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런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에서도 삶을 더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다음 여행지에서 또 만나요.